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얼마 전에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부도 난다 등등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홈플러스가 매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당연히 경제 지표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홈플러스 패점이 우리나라 내수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에 홈플러스는 매장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모펀드 공모리츠는 35%, 사모펀드와 사모리츠는 50%의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거 받아줄까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서 월세 50% 깎아달라고 하면은 깎아주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가보시면은 상가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거 대부분 월세 낮추기보다는 공실로 둬버리는 겁니다. 아마 펀드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실제 해지 대상 점포가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대구 동천점 조용해서 자주 가는데 이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홈플러스의 패전 문제를 기업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이마트도 실적이 안 좋잖아요. 쿠팡의 영향이 또 커졌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인 파이가 감소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9%대의 높은 성장력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1.2%로 내수 소비 증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들이 상승하고 대한민국 여행지의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국민들은 그냥 내수보다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도 증가했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굳이 제주도 가느니 동남아 가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 GDP는 계속 증가를 했었죠. 근데 비중 보면은 2002년 56%로 고점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면은 2.3%로 200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둔화가 되었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증가하지만은 실제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내수 소비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미일 독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내수 소비 비중이 가장 낮고요. 미국이 가장 높네요. 거기다가 시간이 갈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가 더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트럼프가 지금 관세 부과하고 환율 때려버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가 둔화하는 이유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가 고령화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소비가 감소하기도 했지만은 60대 이상의 소비가 18년 전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2006년 4분기에 81%였지만은 2024년 4분기에는 64%로 60세 이상의 소비가 둔화되었어요. 그 당시보다 고령층은 더 많이 졌고 소득은 증가했지만은 소비 여력은 떨어졌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플러스 임대 보증금 비중이 몇 년 전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80%였고 최근에 하락을 조금 해서 77%이지만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나머지 23%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비도 내수보다 해외를 선호하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유럽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자, 다시 홈플러스로 돌아올게요. 홈플러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면은 재무제표가 2023년 2월 28일까지 자료하고 24년 2월 29일까지 자료로 이번 기의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좀 보였어요. 부채 총계를 보면은 8조 2245억 원에서 8조 5201억 원으로 약 2950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 홈플러스 직영점도 있을 거고요. 장사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뭐 부동산 거기에 따른 대출도 있을 거라고 해서 뭐 그럴 정도 있다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자본이 8,712억 원에서 단 1년 만에 2,652억 원으로 6천억 원이 감소를 해버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내용인데 아직까지 올해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갖고 넘어갈게요. 홈플러스 부채는 증가를 했는데 자본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진행하면은 홈플러스에 투자했는 리츠사들의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리츠 또한 은행들의 뭐 금융기관, 기업,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자금을 모아서 만들었는 투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홈플러스로 인해서 손실을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예, 홈플러스의 법정 관리, 임대료 감액, 요청, 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작게 보면은 일개 기업들의 일이지만요.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전체의 어떤 위협 또는 부동산 시장에 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될지 또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지금 상당히 힘들다는 점, 그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